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경제TV 출발 증시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 3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인텔의 CEO인 겔 시영어가 9일에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하고 세부 일정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CEO들이 방문할 때는 고객사 어떤 미팅 이런 게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인텔의 CEO가 결국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에도 겔싱어 CEO는 한국을 왔었는데 그때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재용 회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은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논의 사항이 이제 예정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인텔이 그 서버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제품을 내년도 1월 중순 정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파이어 레피즈는 4세대 D램이라고 하는 DDR5를 지원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양사 간의 이제 협력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달 중순부터 이 사파이어 레피즈 제품이 잘 나오려면 결국 그 뒷단에 있는 삼성전자 공급해주는 뭐 D램 이런 것들 공급이 원활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준비 사항이라든지 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체크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 영국의 ARM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특정 기업이 인수를 좀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 인텔을 필두로 한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영국의 ARM 여기를 이제 인수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또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ARM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온칩스나 넥스트칩,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또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이번에 방한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수가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방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꾸준히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장 제가 볼 때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제품들 잘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아비코전자나 TLB, ISC 뭐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DDR5 관련된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고요. 여튼 올해는 뭐 거의 증시가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이고 내년도 되었을 때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가 모멘텀을 더 많이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내년 유망주들, 뭐 올해 유망주들, 올해 유망 섹터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요 DDR5와 관련된 해당 기업들 내년도 실적도 분명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세 개 기업을 다 방문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방문했던 이유들, 탐방을 했던 이유들도 요 DDR5와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세 개 기업이 다 모두 다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보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그 러시아산 원유의 이제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는 게 공식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G7 국가하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요거를 유럽 집행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면서 시장에 알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러시아산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달러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없도록 일종의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담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결국 지금 문제는 전쟁이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도 결국 전쟁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 수입원을 지금 원유 이 가격 폭등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다시 전쟁의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경제 제재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가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지역, 뭐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물가 같은 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는 단초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물가 지표도 많이 떨어지는 수치가 나올 거고요. 다시 그러면 금리를 내릴 만한 요인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도 좀 보호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낮추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배럴당 70달러에 거래되는 유가를 60달러로만 가격을 제한을 걸어 버렸으니까 반발이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원유 이제 생산에 대해서 감산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급 중단 등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러시아가 이제 원유 생산을 좀 줄이면서 유가가 좀 방향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또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전망들이 있고요. 가격 어떻게 보면 상승을 또 제한시켜 버렸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또 유가가 이제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유가 전망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100불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6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요 이슈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봉쇄가 완화가 되면은 다시 수요가 늘 수는 있는데 요 수요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데 방향성은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좀 좋겠습니다. 따라서 뭐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좀 유가가 올라가길 기대하겠죠. 근데 나머지 전반적인 섹터 입장에서 볼 때는 유가가 좀 60불 아래 단계로 내려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시도 그렇고 경기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수는 아마 좀 유가가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가의 지금 흐름을 보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의입니다.
우선 상승 특징주 중에서는 다산 네트워크가 지난 12월 2일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상한가를 좀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개별 기업 이슈로는 손자 회사를 이제 흡수합병한다 뭐 이런 공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익 가치하고 자산 가치가 우수한 계열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한다. 뭐 좀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소프트센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시간 내에서 6.75% 정도 올랐고 이 회사 역시 IT 솔루션, 뭐 유지보수,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IT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금요일 그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원격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일부 강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역시 좀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큰 틀에서 볼 때는 역시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가 좀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대형 병원들이 지금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일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 납품을 했던 이력을 보유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 주가가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소프트센도 2014년도에 사우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일부 공급한 그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룡건설인데요. 정규시장에서는 하락을 했는데 시간에서 오히려 한 5.6 정도 올랐고요. 목요일 시장에서부터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상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상승으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네옴시티 관련돼서 중소형 건설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좀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몇 차례 언급 드렸는데요. 이게 단순 테마가 아직 아니다 말씀드렸고 그냥 하나의 도시이긴 하지만 거의 규모가 나라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네옴시티에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 기업이면 수주가 나와야 되고요. 계약이 나오려면 계약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테마에 좀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국내 건설 회사들이 이제 많이 분명히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 건설사들이 역량이 다 안 되면은 일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중소 건설사나 뭐 건자재 업체들 동반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또 발주를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연동되어 있는 중소 건설사들 대표적으로 계룡건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뭐 서희건설 그리고 이미 수주 지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뭐 코오롱 글로벌 이런 기업들 다 연관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테마이지만 나중에 진짜로 실적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펀더멘털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테마주이냐 또는 내가 보유한 기업이 테마를 타는 것이냐 이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주는 테마가 끝나거나 꺾이면은 주가가 급격히 빠지는데 좋은 기업이 가끔 테마를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주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가 보유한 기업이 테마를 타는 거는 수급이 몰리는 거니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좀 구분 지으시거나 종목들을 보실 때는 이렇게 좀 양분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기업을 먼저 사놓고 그 좋은 기업이 좋은 테마나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한 번씩 고민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휴젤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시총은 좀 큰 기업이고요. 보통 우리가 보톡스라고 부르는 보툴리눔 톡신, 필러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우선 이 기업이 국내도 매출이 좋지만 내년도에 그 해외에서 수출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준비 중에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내년도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 레티보라고 하는 제품이 런칭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잘 보시고요. 유럽은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제품 수량을 이제 더 늘려야겠죠. 그래서 레티보 100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11월에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3년도 1분기부터 해서 제품이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고요. 중국도 상당히 큰 시장인데 중국은 다 아시겠지만 봉쇄가 지금 상당히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근데 최근에 화장품주라든지 중국 소비주들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봉쇄 완화 이야기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휴젤은 내년도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 말씀 드리면서 휴젤은 제가 목표 주가 대략 한 15만원 정도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도 12월 5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알찬 내용, 더 정확한 내용들 리서치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 좋은 내용들을 전달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